안녕하세요. 대문체션 안전방송 난 나라의 난선생 이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중에 판매했던 난 팔아요의 품목들에 대해서 재배법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내일 강선홍 대전이라고 하는 농민들이 출품하는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출품할 난들을 몇 개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너무 이뻐서 잠시 소개시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벨라루스 카핀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편백나무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벨라루스 카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러브 카틀리아 러브 키스. 그 다음에 판타지아, 판타지인데 무늬 판타지아죠. 트윙클. 그 다음에 항상 깜찍하고 귀여운 우리 포켓 러브. 자, 그리고 아리산 풍란, 투베로라비움 아리산 풍란. 그리고 세로진의 핀불이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레스 이즈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오키디아, 저희 상표 만들었는데, 이 뜻은 이온난농원의 브랜드인 오키디아는 난초의 영문 표기 오키드와 라틴어로 축복받았다는 의미의 디아를 합성하여 탄생되었으며, 난초를 통하여 축복을 드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키디아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다소곳하게 펴있는 카틀리아 미니퍼플 중에서 블루 패시픽이라는 품종을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세팅하니까 너무 이쁘죠? 잠시 후에 난팔아요에 대한 재배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오늘은 지난주에 성황리 마친 난 팔아요 재배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다 둬야 될지. 지금 날씨가 이번 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괜찮은데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 서울 근교에 있는 그래서 난학생님들은 빨리 들어올 애들은 빨리 들어놓고, 그죠? 베란다에 계속 놔둘 애들은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보여드릴 게 이렇게 밀토니아 선셋이라는 품종이죠. 밀토니아 선셋과 동시에 해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차레스 이즘이죠. 이렇게. 이 두 품종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둘 다 오니시디움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꽃대 있는 상태로 이제 보내드리는데, 두 개 다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분갈이를 해도 되나요?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분촉은 지금 사실 지금 시기에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지만, 분갈이 개념은 분을 살짝 뽑았는데 식재가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더 큰 데로 옮긴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해보면, 이즈미를 해보면 이렇게 빼서 살짝 뽑으면 이렇게 바퀴가 살짝 붙어 있고 뿌리가 잘 뻗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수태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수태를 좀 더 감싸서 좀 큰 분으로 넣는 거, 이거 분갈이긴 하지만, 분갈이는 확실하죠. 하지만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충격을 안 받고 가기 때문에, 특히 수태되기 때문에 해서 옮기셔도 됩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내년까지 놔둬도 되고요. 분이 아직까지는 작지 않아요. 이게 순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옮기시면 너무 크지 않고 한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까지만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분이 좋냐 플라스틱 분이 좋냐, 그거는 다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틀리죠.
그죠? 어떤 화분에 심었냐에 따라서 구멍이 많고 토분도 국산 토분이고 그렇다 보면 물이 잘 마를 것이고 독일 토분이나 토분에 유약이 발라져 있는 거면 잘 안 마를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토분이라도 구멍이 적은 것. 뭐 저희가 지금 팔고 있는 이런 분 있죠? 이렇게 구멍 뚫린 투명분에 키웠을 땐 좀 더 잘 마르고 통기가 잘 될 것이고 이런 구멍이 여기 아래쪽만 있는 애들은 좀 덜 마를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 주기는 특별히 없지만 얘네들은 물을 줄 때 너무 바싹 말랐다 줘야 되는 게 있고 적당히 하는 게 있는데 얘들은 온시 계열이나 호접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많이 바싹 마르지 않고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바싹 마르고 다시 주면 죽지는 않지만 벌브가 특히 노후된 벌브 있죠. 오래된 벌브. 할머니 벌브는 주름이 갈 수 있다. 심하게. 이렇게 하고 밀토니아 선셋도 똑같습니다. 밀토니아 선셋도 지금 보면은 밀토니아 선셋이 제가 보니까 바크가 아직까지 쓸만해요. 그래서 올겨울 요대로 그냥 나셔도 전혀 문제 없고 얘는 빼면 바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살살 쏟아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싹 들어 올려 보면 살짝 들어 올려 볼까요? 네, 쏟아지려고 그러죠. 이렇게 쏟아지는데 저희가 바크 상태 양호하고 뿌리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대로 뽑아서 바크로 가셔도 되고요. 그죠? 가는 바크를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난 이거보다는 수태가 좋다 그러면 살살 털어서 수태로 다시 감는 것까지는 분갈이 괜찮다. 다만 분촉은 안 좋다. 그죠? 이게 지금 촉이 많아서 이렇게 분촉해도 돼요. 한 4개, 3개, 4개 정도 만들겠네요. 만든다면 더 여러 개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봄에 하시고 그런 것까지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서 내년을 기다렸다 분초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어떻다고요? 온시 계열은 반그늘 정도가 좋죠. 직사광선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는 10도 정도까지 괜찮아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위험하다. 물을 줬을 땐 더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내에서 두시고 키우는 게 좋은데 충청권 이남 쪽은 지금도 10도, 15도 한겨울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8도,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좋다. 다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을 주는 주기가 아무래도 실내에 있을 때하고 베란다에 있을 때는 차이가 커요. 그죠? 여름철에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더 잘 말 수 있죠. 문을 열어놓고 통기가 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내보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춥고 빛이 적고 통기가 덜 나니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잘 안 말릴 수 있으니까 추울 때 있죠. 알겠죠? 날씨가 내일부터 추워집니다. 그럼 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럴 때 물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물을 주면 최저 온도가 만약에 8도다 해도 3도 정도가 떨어졌을 때까지도 안전하지만 물을 준 상태에선 위험합니다. 그죠? 일부분 전체가 다 어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겠지만 일부분이 얼 수도 있고 물이 단 부분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비움이 2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덴드로비움 프리몰리움하고 덴드로비움 여인의 눈물이라는 거, 투베로라비움이 아니고 여인의 눈물이라는 거죠. 이거죠. 시집구 무늬가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같은 덴드로비움인데도 그죠? 덴드로비움인데도 약간 저온성이고 그죠? 긴기한염 혈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온성이고 그래서 5도까지 견뎌도 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져도 물을 안 줬을 때는 견디기도 하고 0도까지도 견디긴 해요. 그러니까 베란다로 가서 키워도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은 덴드로비움이지만 노빌 타입하고는 조금 틀려요. 원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10도, 얘도 10도. 정말 떨어졌을 때도 8도까지 괜찮지만 10도 이상이 좋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자라는 애잖아요. 계속. 그래서 좀 따뜻한 곳에서 더 쭉쭉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 왜? 꽃을 피울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같은 덴드로비움인데 이런 긴기한 종류는 저온 처리가 돼야지 온도 편차가 많이 나지 꽃이 피는 거고, 이런 계통은 그렇죠? 그냥 때가 되면 피는 것입니다. 왜? 꽃 피는 시기를 보면 알죠. 겨울이 돌아서서 아니면 긴기한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저온 처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겨울철에 좀 춥다가 온도가 밤낮 온도가 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꽃이 피는 애고, 이런 계통은 그러지 않죠. 여름에 피잖아요. 그죠? 저온 처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햇빛만 있으면 그냥 피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분갈이는 하냐 마냐 이것도 두 개 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이대로 키우셔도 되는데 이게 자꾸 쓰러지고 이러니까 토분에 넣어놓든가 아니면 본인 스타일도 뽑으면 싹 빠져요. 빠지고 수태도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을 토분에 이렇게 그냥 바로 꽂아서 옮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덴드로비움 종류니까 빛이 많아야 되죠. 반그늘하고 그늘이 아니라 반그늘하고 반양지 사이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여인의 눈물은 꽃을 보려면 꽃을 보는 것보다 잎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뻐요. 요만해요. 요만해. 작죠. 그래서 꽃을 보려면 몇 년 정도 걸릴 텐데 꽃보다는 잎을 감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굳이 저온 처리 안 하고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실내에서 키울 때 빛이 너무 없으면 무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약해지거나. 그래서 빛이 좀 충분한 곳에 두고 키우시면 된다. 그리고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중에서 밤의 기브인이라는 지민이 그렇게 계십니다. 저희가 내일 발송을 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일부 지역은 내일 발송을 하고요. 나머지는 분들은 강원도는 좀 참았다가 수요일, 영하 5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핫팩을 넣어서 보내도 불안해서 수요일쯤에 보낼 거고, 나머지는 화요일 날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이 좀 피고 있네요. 그래서 꽃은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을 해드릴 거고, 밤에 향이 나는 거니까 받으셨다가 낮에 향이 맡고 왜 향이 안 나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빼보면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단 뿌리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뿌리가 좀 떨어지는 거 각오하고 제가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이에 뿌리가 붙어 있죠. 이렇게. 그죠? 물을 묻혀서 눌러주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얘네들은 뿌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소리 나죠? 이렇게 누르면 뿌리가 플라스틱폰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떨궈주고 제가 뽑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태의 장점이죠. 뿌리가 위로 돌아왔어요. 위로. 아래쪽도 있고요. 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는 이유는 물 주는 주기가 약간 늦을 때 얘네들이 아래쪽에 물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원래 얘네 성질이 막 나와요. 뿌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 키워서 뿌리가 내리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큰 분으로 해서 토분으로 키웠을 때는 물 주는 관리를 잘하면 아래쪽이 너무 마르지 않게 적당하게 물을 주면 뿌리가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결국엔 나오기 때문에 뿌리 나오는 거 각오하고 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토분으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카틀리아는 토분이나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이 뚫린 게 유리하죠. 그리고 수태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덧대서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덧대면은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여기가 할머니 축이고 저기 손주 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태를 많이 대면 안 되겠죠? 다 아시죠? 수태를 여기다 이렇게 많이 대야지 뒤에 들어갔을 때 공간이 많이 생기죠.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대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게 이끼가 파릇파릇하게 껴갖고 너무 이쁘긴 한데 통기에는 안 좋으니까 이끼는 이렇게 해서 떼어서 위에 거는 제거해 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끼를 이렇게 제거하시는 게 좋다. 통기를 위해서. 하고 온도는 다 카틀리아가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전에처럼 카틀리아도 추위에 물 안 주고 버티면 5도까지도 버틴다고 하지만 저는 10도 선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저한테 질문이 물을 막 계속 봄에까지 말려야지 꽃이 많이 핀다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농원들이 긴기아늄이나 덴드로 키우는 분들은 온실에다가 놔두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물 하나도 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쪼글쪼글해져요. 다만, 긴기아늄 같은 거나 저온성 난들을 심을 때는, 카틀리아는 아니에요. 카틀리아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심을 때는, 키워서 꽃을 올릴 때는 밤낮 온도가 최소 적어도 10도, 12도 이하만 떨어지면 꽃이 펴요. 무조건. 봄 되면. 근데 계속 말려야지 꽃이 핀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온도 편차가 나는데 온도가 긴기아늄만 전문으로 키우든가 그러면 가온을 많이 안 하잖아요. 농가에서. 그러면 8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지하겠죠. 10도 정도. 그렇게 유지하면 물이 잘 안 마르죠. 서서히 말리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물 주는 주기가 줄어드는 것 뿐이지. 그리고 휴면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키우면서 식물을 휴면시킬 이유가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금붕어를 키우는데요. 금붕어가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왜 빨리 자라냐면 일반 강에서는 얼음이 얼고 추우니까 말 그대로 월동을 하잖아요. 애들이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따뜻하니까 계속해서 잘 크니까 두세 배 빨리 커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율은 아니겠지만 굳이 저온 처리를 심하게 저온 처리가 아니에요. 저온 처리와 휴면하고는 틀려요. 그죠? 너무 온도를 떨구고 물을 하나도 안 줘서 휴면이 아니라 거의 굶주려 있는 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담당 PD가 어디 가갖고 우리 다른 직원분이 카메라를 잡는데 제가 잠시 움직였다 오느라고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얼굴이 인상이 자꾸 빨리 좀 끝내지. 이게 삼각대로 하면 편한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인상을 막 쓰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투베로라비움이죠. 얘는 아리산풍란이에요. 아리산풍란은 제가 화분채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보니까 뿌리가 안 좋아요. 이게 전에 키웠던, 제가 키운 게 아니니까 농원에서 갖고 와서 제가 일부는 더 크게 키우려고 좀 키우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는데 뿌리가 뽑아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를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돼 있고 스택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면 뿌리가 이 정도. 거의 없네, 얘는. 그죠? 없어요. 이렇게. 이 품종 특성상. 그리고 여기 조금 있네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분을, 저는 생각할 때, 요걸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키우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되는데, 받으셔서 뿌리 상태가 이러면 이런 애들은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손으로 띄고, 제거를 하고, 이끼도 제거 띄고, 해서 다시, 스테는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오래된 스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분갈이를 해서, 원래 있던 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뽑아보니 뿌리 상태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싸서 익히는 안 되고 익히는 건 치워버리고 감싸서 다시 분에다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굵은 바크나 아주 굵은 난석 같은 거 벨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채우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채워서 키운다. 이렇게 키워도 되고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그죠? 플라스틱 마운트에다가 이렇게. 얘는 그때 설명드렸죠. 여기도 햇빛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이거 차이가 부작은 굴피나무는 자연스러워서 이쁘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얘는 빛이 이게 뒤에서 들어올 경우 이거는 빛을 거의 못 보고 그죠? 얘는 뒷면에도 빛을 본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이건 되게 내추럴하지만 얘는 되게 심플하고 깔끔해서 좋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고 또 어떻게 봤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무 이렇게 부작용 나무 판매했었잖아요. 그 나무가 여러 가지 스타일인데 그냥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빼죽한 거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모양 있는 납작한 걸 했는데 특히 소장님이 또 이렇게 빼죽하고 시커먼 거를 판매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팔고 제가 소장하려고 했는데 느낌상 이렇게 이게 하나의 커다란 높은 산 같아요.
자꾸 금강산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한 봉오리 같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중턱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나름 이렇게 붙였을 때 이거는 낚싯줄로 이렇게 감아놨고요. 이렇게 붙여도 되죠. 그죠? 그럼 지금 부작을 해도 되냐? 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뿌리 상하지 않게 그대로 놔서 옮겼으니까. 부작해서 있는 거는 너무 추운데 놓는 거보다는 좀 조금 따뜻하게 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나라 대여풍란하고는 틀립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대여풍란 꽃 언제 피죠? 봄에 피죠. 빨리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강원도 올렸다가 내리죠. 저온 처리 빨리 하려고. 근데 얘는 언제 폈어요? 지금 폈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을 지나서 저온이 아니라 따뜻해 있을 때 있다가 꽃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온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온 정도. 그것도 10도 이상이죠. 저는 기준을 7도로 기준할 수도 있고 10도로 기준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선 있죠. 식물이 어느 정도 잘 견뎌서 위험하지 않는 선을 10도로 잡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5도에서 키웠는데 카틀리아 잘하던데.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점을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고온 쪽에서 키워도 꽃이 피고, 그죠? 하기 때문에 뭐 어디서 키우든 빛이 잘 들고 베란다에 키우든 뭘 키워도 상관없어요. 다만 중온 정도의 식물이기 때문에, 그죠? 대만 쪽에 고지대 자상하니까 제가 또 떨어질 때는 거기도 한 잠깐씩은 뭐 거의 뭐 영하는 아니더라도 영상에서 더 떨어지긴 하나, 그죠? 키우는 거는 그렇게까지 대여풍란처럼 저온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시 향은 세요. 그리고 이게 몇 년 키우면 커서 꽃대가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오타리스 라세미플로라. 점 이렇게 기존의 또 난들하고 완전 느낌이 완전 틀려요. 그죠? 잎은 그냥 땡글땡글해갖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을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드라큘라라는 거? 있어요. 되게, 여름에 되게 힘든 거 키우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랑 잎이 비슷하지만 전혀 아니죠. 자, 요거는 지금 바크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바크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태 바크 다 상관없는데, 저희는 바크로 심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받으신 분들은 분 갈지 않는 거, 아예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건들지 말고 이대로 토분에 이렇게 넣어놓고 봄까지 기다렸다가 봄에 때 뽑아서. 왜냐면 얘가 자칫하면 이게 약간 탄저균 같은 게 잘 와요. 이 품종이. 그래서 까맣까맣하게 잘 오는데, 지금 만약에 분갈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병이 확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얘만큼은 아예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소개시켜준 난들은 특별히 어려운 난은 없습니다. 이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나스님들 이번 주에 추워지니까 조심하시고, 화, 수, 목 온도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물을 주면 될까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밤에 줘볼까요? 아니, 새벽에 줘볼까요? 안 돼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을 주실 분들은 차라리 오늘이라도 지금도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여기는. 그래서 좀 주시든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참았다가, 그죠? 날씨가 따뜻할 때 주시는 게 좋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며칠에 한 번 주는 게 좋다. 조금 말랐다. 하지만 너무 날씨가 확 떨어진다. 그럼 주지 말고, 만약에 줄 경우가 너무 말라서 줘야 된다. 그러면 낮에 햇빛이 셀 때 주든가, 아니면 준 애들은 좀 따뜻한 곳을 옮겨놨다가 어느 정도 하면 오면 좋겠죠. 물 주는 팁입니다. 그죠? 언제 주냐도 중요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 참는 게 좋다. 아시겠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나선생님들도 다 같이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조심하시고, 저도 몸 조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